안녕하세요. 사전스푼입니다. 2월 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거나 조급한 심리가 커졌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인사형사를 오히려 잘 활용해보자 했었던 무인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김효월은 과연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월은 양력으로 3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인월의 인사형살과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기도 하고요. 김효월만의 특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요, 천간에서 을기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지에서 삼유격각을 하는데요. 먼저 을기충부터 볼게요. 만약 사주 원국에 을목과 기토가 있다면 반응성이 더 커지겠고요. 어느 자리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까지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겠죠. 을목이 있다면 을목이 있는 자리에서, 기토가 있다면 기토가 있는 자리에서, 둘 다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겠으며 꽤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겠지요. 이때 을목과 기토의 십성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기충을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정보력이 훨씬 미약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느 자리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알기가 쉽지 않죠. 대신에 지장간의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장간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진일주 여명의 경우 이성 자리에 을목정관이 있습니다. 즉 궁으로도 성으로도 남자 성별과 관련된 이슈가 있겠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더 정확하게 연산을 하자면 3월 20일이 춘분이거든요. 그때쯤부터 을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통근을 합니다. 게다가 이 을목은요. 을사년에도 힘을 받고 있죠. 사와 지장간 속에 을목이 없는데 힘을 받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5월이라는 사화의 계절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겉보기에는 무토가 맞지만 속 안에는 을목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을목이 뿌리를 내린 것 같은 은은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결론은 김효월이 되면서 을목이 꽤나 힘이 강해졌다. 요거 기억할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을사년에는 그러한 을목이 천간으로 투간했으니 을목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시작하겠느냐를 봤을 때 기묘월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토가 을기충을 하면서 짱짱해진 을목을 건드리거든요. 이때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물론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했거나 조금 더 나중에 발현되는 사주들도 많이 있을 테니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더 응용이 가능한데요. 을목이 통근했다는 거 지금 우리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 사주에 신금이 있다면 을기충뿐만이 아니라 을신충도 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다시 돌아와서 더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요. 기토로 인해서 짱짱해진 을목과 을기충을 하니 을목의 이슈, 즉 변화가 시작되겠는데 무토에게 기토는 겁재이고 을목은 정관입니다. 겁재는 충동성이나 갑작스러운 일을 대표하는 키워드니까 갑자기 남편의 일에 변화가 생기거나 멀리 출장을 간다거나 애인하고 싸우든 뭐 일 때문이든 뭐가 되었든 갑작스러운 어떠한 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뭐 남자 사람 관련해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현재 내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싱글인지 뭐 등등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월간에 신금까지 있다. 이러면 을목으로 인해서 신금도 반응을 하니까 즉 남자 사람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고요. 내가 상관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상관을 티 안 나게 쓰는 게 아니라 월간에 있으니 겉으로 드러나게 쓰게 되겠고요. 여기서 남자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남성성이 강한 여성일 수도 있고 남자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네, 여기서 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언제나 늘 정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결국에 일기충이기는 하지만 사주 원국에 따라서 목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목극토의 현상, 즉 기토의 고립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오행의 흐름을 방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목기운이 조금 강해진다라는 걸 우린 이미 연산을 했어요. 그런데 내 사주에 목이 많다? 아니면 또는 개수나 을목이 천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기토를 고립하고 있다. 이러한 명식이라면 을기충도 봐야겠지만 기토의 동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즉 기토의 고립성이 강할수록 기토에 해당하는 육치는 불리하겠고요. 하지만 기토에 대한 심리는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병정화 일간에게 기토는 식상입니다. 여명이면 식상은 자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식상을 강하게 쓰고 싶을 거예요. 이것을 직업적으로 바쁘게 일하면서 대체한다면 어느 정도 개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언행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식상을 강하게 쓰고 싶다는 것은 성급한 언행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가불목일간이라면 어떨까요? 기토가 재성에 해당을 합니다. 즉 재성에 해당하는 육치는 분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돈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해지거나 실제로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주가 이런 시기에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내담자께서 안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소 듣기 힘든 말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볼게요. 지지에서 이젠 사묘격각을 합니다. 지지를 볼 때는 항상 지장간을 늘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간 볼게요. 목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목과 금의 충돌이 훨씬 가시적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은 체감이 느려요. 따라서 생과 극이 이렇게 동시에 발생을 할 때는 극을 훨씬 더 체감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무인월의 인사형살과 비슷한 양상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이제 응용이 가능하겠죠. 내 사주에서 목금 충돌이 그럼 어디에서 되겠는가? 이걸 살펴보면 끝이에요. 결론은 그 자리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 글자마다 정도의 차이와 양상이 조금씩 다를 뿐이겠죠. 그러면 어떤 글자들이 있을 때 체감이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목이 커지거나 금이 커지게 되는 글자일 거예요. 가령 사주에 유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을사년에 사화하고 사유 반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기운이 커졌어요. 이때 묘목이 날라와서 세게 충돌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유금이 있는 자리에서요. 이때의 지장간을 볼게요. 결국 갑경충을 하고 있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될 텐데 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목이 위축될 확률이 조금 높겠네요. 예를 들어서 유금이 연지에 있고 그것이 상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간판이 변화하거나 즉 공적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겠어요. 또는 사람들과 불편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대외적인 일로 스트레스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또는 내가 책임질 게 많아서 해결할 게 많다, 바쁘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아까 가불목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가불목에게는 유금이 관성입니다. 즉 내가 사화로 일을 벌린 만큼 감당한 일도 늘었는데 그대로 묘목과 충돌을 합니다. 연지는 국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심하면 국가가 개입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무리해서 비투 이런 걸 하지 않았고 사람들하고 돈 문제도 만들지 않았다면 분쟁이 날 수가 없겠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밖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좋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비겁과 충돌을 세게 하니까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손님들과 불편한 일들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재물이라던가 다른 일에 대한 액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다른 경우를 한번 또 볼게요. 해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묘격각은 똑같은데요. 해수로 인해서 해묘 반합을 합니다. 아까와 반대로 목기운이 이번에는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중의 경금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지장간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아까와 반대로 경금이 위축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서 껍데기는 사해충이기 때문에 을사년의 사해충이 묘월에 드러난다는 정보구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해충은 4월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해충의 원리를 보면 결국 목금 충돌이거든요. 따라서 왜 해수가 있는 사주에서 묘월에 드러날 수 있는 건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목기가 많은 무토 남명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수가 편제잖아요. 즉 여성이나 돈 관련해서 갑자기 시작되었던 어떤 일이 무거운 책임으로 드러나는 게 언제가 될까요? 맞습니다. 묘월에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내가 경금 식신을 쓰게 되겠죠. 바빠지거나 해결할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기묘월의 특징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간의 을기충 현상이었죠. 사주 원국에 을목과 기토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십성까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늘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기토의 고립성이 심한 사주라면 목극토의 현상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토에 해당하는 육치는 불리하다. 그리고 기토에 해당하는 심리는 오히려 강하게 발현된다 라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지지의 사묘격각이었습니다. 결국 사묘격각이라는 것은 목생화도 있었지만 목금 충돌이 훨씬 체감이 클 것이다. 내 사주에서 목금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하겠는가? 그를 위해서 그 반응성이 큰 글자들을 찾아봐야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목이 커지고 금이 커지는 유금이나 해수 등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장간에도 사주 원국에도 목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는요. 사실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금 충돌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목기운과 금기운은 매일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을사년 기묘월에는 누구나 목금 충돌의 발현은 생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급함이라던가 왔다 갔다 결정이 번복된다거나 접촉사고라던가 골절이라던가 하다못해 이동수로도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형살과 좀 비슷하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사주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는데 정보를 명확하게 주는 사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주도 있더라.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묘월 운세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항상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묘월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해요. 감사합니다.